여러분 안녕하시죠?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도박사 문재인 대통령의 바둑정치 후속 영상입니다. 자고로 알면 세상이 보이고 마음도 보이고 현상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예언도 하게 되는 거고요. 과거 문화재청장을 역임했던 유홍준 교수도 나의 문화답사기라는 책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명한 말로 출간 3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대중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 가치를 재인식시켜 유적답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죠. 흔히 100만 장 이상 팔린 책을 밀리언셀러라 하고 그 이상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은 스테디셀러라고 한다는데, 무려 300만 부 이상의 스테디셀러였으니 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 즉 아는 만큼 보인다는 철학적 멘트로 국민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본론인 바둑 얘기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정치 행보의 기본이 됐을 법한 대통령의 바둑 철학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둑을 알면 이 역시 대통령의 정치 행마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대통령의 바둑 실력은 예전식으로 1급 정도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프로 기사들의 한두 장 깔고 두는 실력이니 프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에서 어떤 기자가 바둑에 대해 물었던 기사를 보면 그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이기는 해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바둑에 대해 직관적으로 두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장고형 바둑에 가깝다고 말했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바둑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이 답합니다. 복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왜 그런 착점을 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반성할 수 있고, 이런 반성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복기가 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대국을 다 기억하려면 매 순간순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최고의 집중력으로 한 수를 찾는 행마로 자기 근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후 복기가 불가능하니까요. 기자가 묻습니다. 정치권에는 바둑 용어도 적지 않고 정치인 중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바둑과 정치 닮은 점이 있다면? 이에 답합니다. 바둑의 속원인 아생 연우 살타와 같은 말은 정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의 대마를 잡을 궁리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 대마가 잡히고 마는 것처럼 정치를 할 때도 항상 자신의 스탠스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공치사하거나 상대방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내실을 다진 뒤에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바둑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항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탐대실이라는 말은 바둑판과 정치판에서 불변의 진리죠.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대사를 그르치는 법이기에 정치를 할 때도 항상 소탐대실의 교훈을 명심하면서 자신을 비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뤄보면 대통령의 대일, 대미, 대중요계에서 그의 아생연우살타의 전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정은 물론 태국 등과의 지소미아 협정은 아생이요,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일, 대미 압박에 강력 대응할 수 있으면 연우살타의 전법 아닌가요? 이에 대해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파기시키면서 별로 가치도 없는 먼 태국과의 지소미아를 체결하면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를 면피하기 위한 짓이라고 떠드는 야당의 암묵적 수준을 보면 하수도 이런 하수들이 없는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한중일 3국에는 생존의 목줄을 쥐고 있는 말레카 해협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와의 지소미아는 사실 한국에는 아무 실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는 일본과의 지소미아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쾌거인 것이죠.
만약 지금의 상황에 위안부도 팔아먹고 지소미아도 상납한 박근혜 정부 같은 현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이 경제 제재라는 말만 해도 알아서 엎드리고 강도 수준의 트럼프식 주둔비 역시도 알아서 수락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 절반 이상의 금액으로도 외교적 승리라며 말잔치를 벌이면서까지 말이죠. 그럼 이어서 바둑 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통령이 답합니다. 가로세로 19줄의 반상 위에서 펼쳐지는 바둑의 묘수는 무궁무진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지배하는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바둑의 세계는 평등합니다. 연장자에게 백도를 건네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킨다면 어느 누구도 한꺼번에 두 개의 바둑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력이 낮은 사람도 몇 점 젖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고수와 평등하게 겨룰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둘째, 바둑은 공정합니다. 꼼수나 상대방의 실수로 가끔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국자의 실력입니다. 실력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셋째, 이처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결정되는 최종 승패의 결과는 매우 정의롭습니다. 또한 대국에서 패했더라도 언제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둑의 세계가 보여주는 이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둑의 세계처럼 정의로운 나라, 패자 부활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2020년 새해의 한국 정치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토록 바둑이 눈으로 판을 짜고 세상을 읽는 고수 정치인의 세안을 과연 한국의 하수 정치인들이나 꼼수 막가파 검찰 그리고 길거리 막말 예수파리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망나니 막가파 짓거리들을 인간 말종들의 짓거리로 바라보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 한국은 그들에 의해 더욱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도박사 대통령의 바둑정치, 험하게 몰아치는 내외 정치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는 문재인 후, 변수와 변수들이 난무하는 지구촌 바둑판에서 그의 행만은 이제 점점 굳히는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아생 연후 살타, 그의 머릿속 아생이란 남한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의 아생이란 분명 남북한은 한 민족임일 것이기에 이를 천기에 합해보니 3월 17일에 남북 통일을 위한 첫 삽질이 이루어질 것인지라 이를 예단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안녕. 또 봬요.